진짜 정말 연말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진짜 정말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네. 기대감을 가질 만도 한 시기이기도 한데 시장은 예상만큼이나 많이 가지는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죠. 네, 실은 네. 한국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이 통상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그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주 일요일 날이 일단 이브 날이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해야지 좀 이렇게 통장 잔고에 좀 뭔가 돈이 있어야지 애들 선물 좀 사는데 지금 지수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통계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위 개인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이런 종목 외에는 그리고 빗썸 관련된 이런 종목 외에는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월가 그 미국 증시를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 상승의 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바라본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막말하고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 한해도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주식하시는 월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보다도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작년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취임 이후에 올 한 해 2017년 1월 달의 기준을 보면 이 당시에 약 2만 선, 최근 들어서는 2만 4천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조세제도 개편 그리고 이런저런 이벤트 속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즉 올 한 해 산타 랠리는 미국 증시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건데도 관련 종목들, 한국과 관련된 몇몇 종목들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아마존에 대한 어떤 종목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존의 주가 올 한 해도 여전히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존을 비롯해 유통업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했습니다만 2017년도 1월 달 그러니까 주당 125달러 밴드를 보면 미국 증시 가운데서 페이스북도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애플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11월 달 이후에 이제는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미국의 애플의 주가도 지난 11월 달 이후에 소폭이나 상승했습니다. 이럴 때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그 반도체 관련돼서 그동안 랠리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보면 12월 달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역시 미국 증시 가운데서 결국 산타 랠리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통상 우리가 한국어로 보면 마텔입니다. 통상 마텔이라고 그러면 자녀 가운데 딸이 있는 집 가운데서는 우리가 바비 인형 그리고 피처프라이스 이것을 만드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그 기업이 마텔인데요. 자, 우리가 통상 12월 달에는 그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아버지들이 마텔에 이렇게 바비 인형이나 피처프라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살까 했는데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초 이후에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 관련돼서 몇몇 소위 그 인형 관련주가 있겠지만 미국 관련돼서 이렇게 몇몇 가운데서 이렇게 마텔 비롯해 이런 어떤 종목들이 12월 달에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미국의 그 많은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바비 인형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도 소화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그 한국에 있는 소위 봉제 인형 관련 종목들 그리고 미국의 그 마텔 비롯해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시장에 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를 넘어서 이제 유로존 증시를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미국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0.25에서 0.25%포인트가 올라서 이제는 1.25에서 1.5 밴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미국 증시 가운데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보겠고요. 통상 독일 닥스 지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상 유로존, 즉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때론 영국은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영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다만 미국은 결국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로존은 지금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렸음에도 올리지 못하는 걸 보면 무엇보다 유로존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각도 속에서 독일 닥스지수가 11월 7일 날 13,000선부터 최근 들어서는 13,103선이지만 여전히 유로존 가운데서 독일 증시가 어렵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통상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좀 노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직까지 40대 초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과 서로 갈등이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지난 11월 달에 5,000선부터 최근 들어서는 5,349선으로 예상보다 화면에서는 각도가 작게 보이지만 2017년도 올 한 해 보면 예상보다 큰 각도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증시 가운데서도 일단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각도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로존은 내전 경기를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 도달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와 맞물려 가지고 예상보다 상승 각도를 가고 있지 못하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증시와 유로존의 증시의 기본적 특징인데요. 자, 미국 증시는 조세제도 개편 관련돼서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 각도를 가고 있고 그리고 독일 닥스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무엇보다도 유럽발 브렉시트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이 이제는 유로존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가 작년 이후부터 예상보다 불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로존의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브렉시트가 갈등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결국 한국 증시에도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유로존의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영향까지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